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11월 19일. 저희가 지금 10시가 됐습니다. 제가 원래 새벽에 항상 촬영을 했는데 요즘에 제 주변 사람들이 좀 감기에 많이 걸려서 오늘도 제가 오늘 혼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주는 사실 조금 시장은 별로였죠. 계속해서 3천 이하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평가인 상태, 뭐 저평가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갖고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희 카페 구독자분들, 저희 그 옷장사의 보물지도 구독자분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좋으셨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카페에 들어가서 카페가 93명, 뭐 많이 늘었습니다. 즐겨 찾는 사람이 9명? 별로 없네. 자, 재테크 관련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뭐 이번 주 뉴스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애플에서 2025년도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했다라는 얘기 있고요. 그리고 또 탄소 중립 선언은 이제 식상해. 그거 안 하면 좀 잘못된 느낌처럼. 현대차에서도 수소 연료전지 전담 조직 키운다도 식상해. 빌 게이츠가 차세대 원전 건설 본격 추진. 이것도 좀 식상하죠. 그리고 뭐 바이두에서도 자율주행 택시를 100개 도시를 확대하겠다. 이거 조금 볼만한 뉴스고. 엔비디아가 급등했었던 거, 그리고 로블록스가 좀 많이 올랐었던 거, 그리고 메타버스가 정말 마지막에 한번 뿜고 있다. 뭐 이 정도 뉴스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지난주 목요일 날, 저 누구지? 김정한? 슈퍼게임이 김정한 거기에 아니구나. 뭐 무슨 어쨌든 거기에서 그 이재명 씨가 나와갖고 개미들을 달래기 위한 발언을 했는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생각보다 뭐 내용은 괜찮았고 이재명 씨는 확실히 경제를 좀 알고 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좀 해봤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거짓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공매도가 폐지가 되면 어떠냐 하는데 공매도가 폐지되면 우리나라에서 헤지 펀드나 이런 게 다 철수를 하잖아요. 해외 자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철수는 금지는 아니지만 그거에 맞게 뭐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게 뭐 만들겠다. 그리고 개미들을 위한 좀 이렇게 좀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좀 했죠. 그랬었던 일도 좀 있었고 뭐 종전선언 협의에 만족하는데 뭐 공동회견에 일본이 불참했다.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면 가장 피해를 볼 게 일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북한에 그 뭐냐 그 피해금 이거 지불했나? 그것도 아마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 뭐 맨 메타버스 얘기 나왔고 넷플릭스 얄밉네. 기습 구독료 인상 뭐 이런 뉴스도 있네요. 그리고 근데 이건 좀 많이 얄밉다. 경쟁이 치열한데 지네는 우리나라에 돈 안 내지 않나? 하여간 자, 청궁 2호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어치 수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까 LIG 넥스원이 급등하고 있는 걸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메타에서 햅틱 장갑 시제품이 공개됐다. 그러니까 저도 오큘러스 2를 해봤거든요. 오큘러스 1 했었던 사람들은 어지럽다 뭐하다 이런 반응은 있는데 2를 해본 저는 전혀 어지러운 반응이 없었고 게임을 싫어하는 저조차 거기에 빠져들고 구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복싱을 좋아해서 거기서 복싱을 해봤는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다른 거는 좀 괜찮은데 그래서 좀 촉각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햅틱 장갑이 나옵니다. 햅틱은 말 그대로 뭐 닿으면 찡찡 느껴지는 그런 감이 느껴지는 그걸 말하는 거죠. 만약 이것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대박인데 좀 문제도 좀 많이 되겠는데. 자 그리고 요거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검토. 참 이거는 되게 큰일이죠. 화상 통화를 해놓고 이 속을 알 수 없는 게 얘네들이거든요. 차라리 트럼프는 속 시원하게라도 했는데 전화 통화 잘 해놓은 다음에 외교적 보이콧 검토. 만약에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보이콧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안 좋습니다. 예전에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거든요. 디커플링의 끝을 봤는데 뭐 지금 정도로 더 봤나? 어쨌든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둘 사이에서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좀 별로다. 뭐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하여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일. 이런 뉴스도 있었죠. CEO 연봉 안 부럽네. 상반기에만 뭐 증권맨들이 이렇게 뭐 돈을 벌었다. 뭐 자기네들은 주식 투자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번 거죠. 개인의 피로. 저는 그래서 증권사 다니는 사람들을 뭐 방송 보는 친구도 한 명 있긴 하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직업에 불과하다. 그 롯데에서도 UAM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 투자로 1조의 돈방석. 두나무가 20조? 뭐 가능하죠.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앞질렀으니까. 그리고 뭐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 나왔고 뭐 탄소 중립 식상하고 라이다와 카메라의 전쟁. 이거는 말 그대로 테슬라와 논 테슬라의 자율주행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뭐 그런 문제죠. 이것도 이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뭘 팔았죠.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를 많이 올려주시네. 뭐 또, NC 이분 다 털었더라고요. 손절. 그런 거 보면은 동진세미캠의 그 주주가 이겼네. 1,400억 넣었는데 플러스로 들어섰거든요. 한 200억 정도 번 느낌인데 지금 NC 졌네요. 쫄보? 아니면 또 몰라. 이거 또 옵션지를 했을지.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디즈니도 뭐 이렇게 들어왔고, 디즈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송 나오죠? 나오게 됐고, 다 이런저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재용 대통령이라고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이재용 씨가 방미를 했죠. 가서 이제 테슬라를 만나서 뭐 인공지능 칩이든 뭐 자율주행 칩이든 뭘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어디에다 공장 증설을 하고 아마 파운드리 공장이겠죠. 뭐 좀 확정을 져주면은 좋을 텐데 뭐 그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3분기 실적이 좋아갖고 반도체가 좀 잘 가고 있어요. 이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라고 할 것도 없이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는 상당히 시장이 의외로 좋았다.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뭐 하나 볼까? 잠깐만, 아까 우리 남인택 씨가 좋은 걸 하나 올려놨던데 남인택 씨가 올린 게 아니라 내가 올렸네. 자,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 한눈에 보이는 사진 여기 나오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아다스라고 하죠. 차량 사물 통신, 뭐 차량 간의 사물 통신이 돼야 그 자율주행이 되고요. 전장 부품은 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전자 부품을 다 전장 부품이라고 하죠. 여기 나왔었던 종목들이 셌었다라고 하는데 이 외에도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크루즈 컨트롤부터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차선 이탈을 하면 이렇게 방지하고 앞에 뭐 이렇게 달려고 하면 딱 멈춰주고 볼보가 좀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도 뭐 그거에 들어가고 그리고 차간 그 간격 유지 그리고 차선 이탈은 아까 얘기했고 뭐 졸음 운전을 하고 하면은 우리가 봐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이렇게 제어해주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에이다스라고 합니다. 아다스라고도 하고 에이다스라고도 하고 뭐가 맞는 뭐 그거지 뭐. 자 이런 종목들 한번 뭐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셌고 그리고 또 운이 좋게 제가 유니트론텍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제가 유니트론텍은 유니 들어간 애들이 좋아서 우리 친구들이 뭐 유니 짜장을 먹자 뭐 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참 아재들 모여 있으니까 그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제가 그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을 저도 모르게 이제 매도를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딱 눌렀는데 비밀번호가 안 눌러져 갖고
딱 10% 정도 더 던지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눌러졌습니다. 비밀번호가 안 눌러져서 그걸 누르고 매도를 눌렀더니 모든 수량이 거기에 써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하고 그냥 제가 다 던지고 나서 카페에 썼죠. 유니트론텍으로 아니 유니캐스트로 넘어간다. 유니캐스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캐스트가 운이 좋게 올랐지만 한 10% 정도밖에 지금 수익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숱하게 봐서 알겠지만 매물이 많이 형성이 돼 있죠.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다. 그리고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 매물도 좀 쉽게 뜨는 흐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따가 뭐 MC넥스라든지 LG노텍 이런 거 한번 제가 설명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도 되게 괜찮은 상황이고 실적이 일단 좋습니다. 유니캐스트는 실적이 받쳐주는 그리고 또 뭐 일단은 뭐 PER로만 봐도 6, 7 정도인데 실적이 꾸준하게 10% 이상씩 증가를 해요. 뭐 PER로 보든 PEG로 보든 무조건 저평가의 영역, 매수 구간입니다. 그럼 이게 성장산업이냐 성숙산업이냐 성장산업 안에 들어가죠. 얘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공급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얘가 주목받는 거는 이 AI 매틱스 그 에이다스 솔루션하고 그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서비스를 해요. 그걸 통해서 에이다스 솔루션도 하겠죠. 솔루스가 뭐죠? 솔루스 전단 소재. 그리고 드림텍과 나무가가 있는데 자, 드림텍 같은 경우는 그 지문 인식 같은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차량용 지문 인식 같은 경우도 하고 핸드폰 지문 인식 그리고 이제 G폴드 폴드 G폴드 맞죠? 이게 접는 핸드폰 그거에 들어가는 지문 인식도 이 드림텍 겁니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 기기 안에 들어가고 뭐 웨어러블 기기 안에도 들어가고 VR, IR 기기에도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나무가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 IR, VR의 그 필수인 3D 센싱, 그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카메라 모듈을 하는 회사거든요.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나무가를 보면서 유니캐스트를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나무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자, 올해 분기로 보면은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실적이 많이 돌아섰고 뭐 회사 재무도 나쁜 상황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을 봐도 매물을 좀 돌파했습니다. 거래가 야금야금 실리면서 매물을 돌파했죠. 카메라 모듈 쪽이 지금 다 전부 좋아요. 카메라 모듈을 설명하기 전에 유니캐스트를 하면서 하자. 이 나무가 자체로도 3D 스캔 기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율주행하고 그 뭐죠? 그 동작 인식하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동작 인식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VR, IR 기기 안에 에도 관련 주면서 동작 인식 자체가 또 자율주행하고 연결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볼 게 뭐 자율주행하고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 뭐 VR 기기 안에 들어가는 게 좀 겹쳐요. 카메라 모듈, 카메라 그리고 센서 이런 것 자체가 메타버스에도 구현이 되고 그 자율주행에도 구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흐름이 좋은 거예요. 자, 나무가도 흐름이 좋은 상황에 유니캐스트도 흐름이 좋다. 그리고 자율주행의 수혜주를 얘가 움직이고 있다. 이걸 먼저 보여주는 건 내가 이거를 갖고 있고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게 움직였었던 거는 뭐 라닉스 이런 건데 라닉스는 이제 V2X라고 해갖고 차량 사물관 그 통신이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하는 거는 그런 통신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이패스 통신 칩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라닉스가 하는데 라닉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고 얘랑 인포뱅크 이런 애들이 거래량이 작아서 상한가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인포뱅크는 확실히 얘기한 것 같은데 얘는 예전에 저도 매매를 했었던 거라 얘가 올랐었던 거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솔루션을 다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있고 시가총액이 작았기 때문에 상한가에 갔다고 봅니다. 그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한번 제가 다뤄줬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갑자기 상한가를 간다. 뭐 원래 얘가 하는 게그 양방향 메시지 같은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슈퍼스타 K라든지 투표하는 거, 메시지 보내는 거 하는 게 이 인포뱅크인데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뭐냐?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했지만 모르실까봐 인포메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보도 주고 뭐 하지만 오락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차가 그냥 운송 수단에 불과했는데 요새는 뭐 이렇게 편하게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테이프도 많이 갖고 다니고 CD도 많이 갖고 다녔지만 요새는 USB 하나로 그 안에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하고도 연결이 되고 뭐 오락 요소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보면 안 되지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차 안에 뭐 엔진 오일 뭐 체크도 되고 뭐도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거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관련된 회사예요, 사실 인포뱅크는. 근데 이제 그 양방향 서비스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관련된 국책 과제도 좀 수행을 하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특허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종류가 많으니까 특허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좋을 수도 있겠구나. 특허 전쟁이니까. 현대차가 특허가 세계 3위, LG가 6위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기반의 카메라 모듈을 뭐 검증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하는 회사입니다. 얘도 가볍다 보니까 이게 좀 올랐다. 뭐 700억대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이 샀다 뭐 할 게 아니라 실적으로 보면은 뭐 적자 회사는 아니지만 초라합니다. 이런 회사는 이제 기술적인 매매에 대응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우리 저 파바트님 갖고 계신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팔았다고 그러길래 팔았냐 다시 사라고 얘기했었던 게 이 윗꼬리가 파바트님과 같은 본전만 되면 팔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나타낸 요 윗꼬리입니다. 판 가격보다 더 싸다고 그래서 반만 사고 떨어지면 더 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싸지가 않아요. 2천억대고 그리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에이다스 뭐 그런 거 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보면은 커넥티드가 스마트카의 필수 장비인 뭐 장치에 해당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한다. 이게 커넥티드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도 연결되고 그리고 뭐 태블릿도 연결되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그 사업을 하고 일본 뭐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거 관련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다 하지만 실적을 보시면 올해 실적 한번 보세요. 자, 분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뭐 작년 대비 한 5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 필요는 없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된 뭐 이렇게 전장 부품 뭐 관련된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된 회사 중에 뭐 부채가 살짝 많은 편이지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회사에 갖고 있는 유보율도 받쳐주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사보셔도 되고 인포뱅크나 라닉스 같이 움직였었던 애들은 한번 좀 기술적인 매매가 잘하시는 분들은 적자 회사니까 물론 고포에서 저포에 판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닌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모트렉스 갖고 계시면 홀딩, 뭐 차량용 반도체는 전부 홀딩이죠.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칩셋 미디어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홀딩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세종공업하고는 계속 갖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홀딩이에요. 뭐 지금도 수익률 한 6, 70% 되는 것 같은데 얘는 끝까지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외국인이 좀 던졌구나. 거래가 좀 터졌고 시간에는 빠졌겠지. 상관없습니다. 홀딩.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하고 텔레칩스도 좀 빠졌네요. 거래가 터졌으니 오히려 신규 매수는 텔레칩스가 좀 나을 수 있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보다. 칩셋 미디어는 보유자의 영역, 텔레칩스는 오히려 없는 분들은 사셔도 되지만 우리는 다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사지 마라. 제발.
그냥 한번 흐름을 보기 위해.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뚫고 가죠. 이 매물을 한번 이렇게 뚫고 거래가 실리면서 가는데 얘는 완전 신고가 패턴이죠. 24만 원을 뚫고 25만 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를 조정 시에 좀 담아보셔도 되고 아예 그냥 지금 산 다음에 조금씩 떨어지면 더 담을 생각으로 담으셔도 됩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 이뭐그 XR 기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거 관련된 수혜주기도 하지만 애플카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애플이 원래 카메라 모듈을 중국 거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인권 문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LG 이노텍 걸로 카메라 모듈을 다 바꿨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뭐 3D 센싱 그 아까 말한 그 이미지 구현이나 이런 거 하는 거 탁 쏘면은 이미지 전체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그 LG 이노텍인데 되게 고사양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메타버스든 자율주행이든 뭐 고사양 카메라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사실 많습니다. 많지만 1등 회사는 LG 이노텍, 뭐 애플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XR 기기 뭐 이런 거 관련 그럼 얘를 그 고사양 카메라 모듈 내는 거 나오면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안 보여? 그냥 치는 게 낫겠구나. 하이비전 시스템도 제가 몇 번 다뤘었죠. 실적이 되게 좋게 실적도 좋은데 지금 흐름이 좋다. 수급은 뭐 기관이야 뭐 계속 사고 팔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실적이 올해 실적이 많이 늘었죠. 보시면은 4배, 5배가 늘었네.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저평가의 영역이고 고사양 카메라로 가고 또 뭐 고휘도 뭐 그건 이제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로 갈수록 이제 검사 장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검사 장비인 하이비전 시스템도 수혜주고 그리고 또 이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자회사가 퓨런티어라는 프론티어 같은데 58%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퓨런티어라는 회사가 에이다스 시스템하고 자율주행 카메라 이 검사 장비를 하는데 얘가 납품하는 데가 뭐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납품을 하고 그리고 뭐 구글에 있는 웨이모 그리고 뭐 리비안 여기저기에 세계적인 기업들에 납품을 해요. 그래서 얘도 이제 IPO를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한컴 MDS에서 그런가 해서 프론티어인데 얘는 퓨런티어입니다. 이 회사의 가치로도 또 한번 움직일 수 있고 본업으로도 괜찮고 하이비전 시스템 자체 내에서도 이제는 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뭐 3D 프린팅을 한다든지 그리고 모션 제어 기술은 뭐에 좋을까요? 메타버스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수혜주 안에도 하이비전 시스템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계속해서 이제 고사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전에 MC넥스가 있구나. MC넥스를 갖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이거를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이제 전고점에 부딪혀 있어서 이렇지만 얘는 신고가를 뚫고 갈 거고 그러니까 차량용 카메라 비중이 23% 그리고 카메라 반도 차량용 카메라에서 우리나라 1위고 글로벌 5위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현대차나 이런 데 고급 라인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부 다 이 MC넥스의 카메라를 쓰고 MC넥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전후방 카메라 다 써요. 차량용 카메라에.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차량용 카메라에서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MC넥스입니다. 이 차량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반 카메라 모듈에 비해서 가격이 3배 정도 비싸대요. 마진도 좋고. 마진도 좋은데 비싸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1위고 글로벌 5위다.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느냐? 아니요. 절대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들어가고 그리고 전방, 후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요거에 맞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뭐 고사양의 카메라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어라운드 뷰 안에 들어가는 이런 카메라 그리고 야간 투시 기능 야간 투시하니까 i3 시스템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뭐 그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우리가 핸들 돌리는 거에 따라서 카메라 돌아가고 하는 그런 고사양까지 전부 다 MC넥스가 하고요. 그리고 백밀러 안에서 또 이제 소형 카메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MC넥스가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카메라에서는 거의
거의 세계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실적도 나오고 있으니 MC넥스든 하이비전 시스템이든 LG이노텍이든 이 세 개는 전부 사도 될 것 같은데. 그러네. 뭐 다른 애들보다 얘네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은 이제 신고가를 뚫었고 MC넥스도 지금 신고가 뚫려고 하고 있고 다 좋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자율주행 얘기하거나 뭐 삼성 얘기하면 한 번씩 간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이 예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라이다 어디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얘는 바로 상한가 갑니다. 그게 아니라 애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오늘 갔다가 윗꼬리를 달았지만 얘를 사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뭐 그 금형 제품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얘가 그 삼성하고 그 라이다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하고 라이다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레이더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잠수하면서 보면 이게 검은 판에 이게 삐삐삐삐 나오면서 뭐 몇 미터 거리에 적이 있다, 얘가 몇 킬로 속도로 오고 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거리도 재고, 뭐 방향, 뭐 고도 재고 이러는 거, 그러는 거 이제 레이더. 그러니까 레이더, 라이다. 레이더는 R로 시작하고 라이다는 L로 시작합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는 3D 센싱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딱 해서 돌아오는 걸 갖다가 거리 재고 뭐하고 하지만 그 안에 입체적으로 이미지를 다 형상해내요. 3차원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자율주행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 레이더나 이 레이더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지만 라이다는 그 색상 구별도 할 수 있고 색상 구별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이더는 색상 구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색상 구별이 안 되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르니까 갖다 때려 박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야간에 뭐 인식도 해야 되고 야간 인식은 뭐 적외선 카메라, 뭐 I3 시스템 뭐 그건데 어쨌든 간에 라이다 회사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카메라 모듈에 의존을 하죠. 걔는 이제 라이다가 좀 비싸다 보니까 예전에 또 부피가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차 같은 데 보면 막 엄청나게 크게 매달고 가고 이게 라이다인데 그 비싸고 뭐하고 하니까 우린 그거 필요 없다. 뭐 카메라 모듈을 카메라 방식으로 뭐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니까 걔네가 다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 기술로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한 게 테슬라입니다. 근데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둘 다 갈 것 같아요. 어쨌든 라이다 관련 주식들을 여러분이 보면 라이다는 결국 카메라가 들어간다. 뭔 얘기하다. 얘도 라이다를 하긴 한다. 그럼 라이다 관련 주식을 한번 볼까요? 라이다 관련 주식은 이미 다 봤습니다. 뭐 MC넥스도 그 안에 들어가고 그 라이다 센서 만드는 QSI. 내가 지금 이 QSI를 우리 저기 방에 올려놨잖아요. QSI를 왜 올려놨냐면 얘를 이게 뭐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회사인데 원래 얘가 예전에 뭐로 움직였냐면요. 그 옛날에는 그 2016년 17년인가 뭐 월초에나 뭐 CES 있고 뭐 모바일 무슨 콩쿠르 어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VR 기기를 삼성이 나왔었죠. 저도 집에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VR이 막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포켓몬고 나오면서 이제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때 사실 얘가 대장주로 움직였고 얘도 그, 그 레이저 그러니까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RD였나?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뭘까요? 하고 썼는데 아무도 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바코드 같은 게 보면 반도체가 이렇게 빛으로 쭉 나와갖고 찍고 넘어가고 그 레이저 프린팅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레이저잖아요. 바코드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그게 뭐에 좋을까요? 레이저가 이렇게 나와서 뭔가 이렇게 쭉 올려놓는 홀로그램이죠. 그러니까 6G 관련해서도 얘를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오늘 올랐었던 거는 얘가 라이다 센서를 한다. 그러니까 하지만 얘는 라이다 센서도 하지만 그 홀로그램 6G 결국은 제가 볼 때 메타버스가 이쪽으로 한번 넘어올 겁니다. 지금 이제 VFX나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QSI를 올려놨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바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저 프린팅, 뭐 동작 인식이나 이런 것도 하고요. QSI도
되게 좋다. 실적도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얘는 차트상으로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매집을 해서 이렇게 뻥 하고 올라가는. QSI를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얘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돼요. 앞으로 여러 가지 산업에 엮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되게 작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뤄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트루인. 트루인도 뭐 이미지 센서 그리고 그 한화 시스템하고 반도체용 센서 그리고 그 위성 센서 이런 거 만든다라고 했죠. 센서 자체가 전부 다 카메라하고 이 센서들을 모아갖고 센서들을 모아갖고 하는 게 이 자율주행이잖아요.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4차 산업 안에 모든 게 들어가죠. 픽셀 플러스도 세게 올랐었던 게 이제 자동차용 센서인데 얘도 지금 보면 뚫고 올라갔습니다. 뭐 얘는 조금 요 매물이 지지를 해줄 거기 때문에 10,000원 초반에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들어가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나 센서 관련 주식이 별로 없어요. 삼성 SNC 같은 경우는 뭐 빠졌지만 뭐 얘를 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뭐 하는 길로 올랐을까요 했을 때 수소연료전지 효율을 10% 올려준다라고 했었던 거죠. 뭐 그게 지금 당장 매출에 반영되진 않을 거지만 장기적으로 보기 괜찮고 오비고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시스템 자동차용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충전 사업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뭐 공유 주차 뭐 이런 모든 소프트웨어 시스템인데 자율주행하고도 엮여 있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살짝 조정을 준다. 하지만 이 21선이 깨지지 않는 한 갖고 가보셔라. 이거는 아이나비 블랙박스 그리고 그의 모회사인 실적이 잘 나온 유비벨럭스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이 좋다. 하지만 위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얘를 단기적으로 사신 분이라면 6,000원에 한번 끊은 다음에 다시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다.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유비벨럭스도. 유비벨럭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지만 얘가 하는 게 예전에 이게 스마트 카드 띡 뭐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스마트 카드, 스마트 모바일 사업, 블랙박스, 지도 플랫폼 사업. 뭐 굳이 갖다 붙이자면 자율주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팅크웨어, 아이나비 뭐 이런 뭐 블랙박스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 솔루션 뭐 이런 거 괜찮네요. 실적 대비 지금 상당히 저평가하고 재무 구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얘가 올랐었던 겁니다. 그냥 실적 대비 싸고 시가총액이 싸다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사고 싶다면은 저는 뭐 말리진 않지만 우선순위에선 얘는 밀린다. 팅크웨어보단 밀린다. 그러면 오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면 당연히 칩스앤미디어랑 얘는 갖고 갑니다. 뭐 텔레칩스 갖고 계신 분들, 모트렉스 갖고 계신 분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얘가 아마 얘 회사 자체로도 실적이 좋아졌고 얘도 되게 작은 회사예요. 700억대. 그리고 얘도 뭐 자율주행 뭐 솔루션,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이 아직까지 매출이 일어나진 않지만 얘를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한 건 너무 바닥이고 매물이 위에 있으니 한번 짧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스터디 친구들한테는 얘기해 줬습니다. NC에는 넥스트 칩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요. 넥스트 칩은 텔레칩스와 함께 그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책과제는 인포뱅크도 많이 하네요. 그 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제껴 두시고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 있었구나. 얘는 거래량이 별로 없네. 700만 주. 유통 물량이 별로 없네. 이런 회사가 뭐 성장 산업이고 사람들이 많이 붙여준다라고 하면 또 한번 뭐 부상증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한국 투자 밸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길게 본다. 오랫동안 갖고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신형 마라톤, 한국 투자 밸류 얘네들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저평가 회사만 사는 애들입니다. 이 i3 시스템은 우리가 공항 들어올 때 열화상 카메라 뭐 기억나시죠? 그런 거 하는 게 i3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우리가 그 야간 투시경 뭐 이런 거 보는 거
그러니까 이 국방 사업이에요. i3 시스템은. 하지만 자율주행 안에도 포함이 되죠. 왜냐면 밤에도 운전하니까.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지금 자율주행으로 들어가 있고 남성 뭐 이런 거는 뭐 캠트로닉스 VTX 얘는 괜찮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원래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요거 이게 아마 이 무선 충전기 있죠. 요런 거로 하는 게 캠트로닉스입니다. 여기는 그냥 다 삼성전자로만 돼 있네. 원래 요런 것도 하고 요런 거요. 이게 핸드폰 올려놓는 뭐 이런 무선 충전 뭐 이런 거 하는 게 캠트로닉스고 그리고 차량용 무선 충전도 하고 옛날에는 뭐 터치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V2X 뭐 에이다스 시스템 뭐 이런 거 하는 차량용에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그 원래 또 엮이는 게 이제 폴더블 폰에도 엮이는데 지금은 그걸로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걸로 움직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구나. 그래도 파인테크닉스가 그쪽이 낫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오늘 움직이는 게 아까 그 폴더블이랑 다르게 움직였잖아요. 그럼 얘는 V2X로 움직이는 겁니다. 흐름 좋죠. 이것도 아마 레이첼님이 갖고 계시는데 갖고 가셔야죠. 얘는 실적도 나오는 회사인데 얘는 뭐 자율주행이나 뭐나 엮어갖고 한번 계속 갖고 가보시죠. 매출이 지금 2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만 조금 올려주면 좋은데 여기 보면은 무선 충전과 자율주행 사업, 전자부품을 공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외에도 뭐 공업용 케미칼 뭐 이런 것도 한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카메라 모듈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그리고 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 그대로 홀딩하셔도 됩니다. 옵트론텍 빠지면 좀 옵트론텍이래. 옵트론텍도 카메라 모듈이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납품하는 게 옵트론텍이구나. 그러네. 예전에 한번 이슈가 있었던 건데 다 지금 흐름이 좋죠. 그리고 동문하나텍도 동문하나텍이 이렇게 움직였었던 건 아마 햅틱 때문일 거예요. 그 아까 말한 그 메타버스 햅틱 그 햅틱 관련해서 그 무슨 그 뭐죠? 직접 회로라고 그러나요? 무슨 IC 그거를 그 아마 그 애플 쪽 메타에서 나온 건가? 거기에 납품한다라고 납품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라이다 관련해서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 카메라 모듈에서는 사실 얘 흐름이 가장 안 좋지만 바닥에서 햅틱 때문에 좀 올라온 게 있습니다. 햅틱 하면은 또 웨어러블 햅틱 뭐 지니틱스도 아마 햅틱 나온 김에 보자. 지니틱스도 지금 바닥에 있죠. 이 예전에 그 웨어러블 뭐 헬스케어 이런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게 지니틱스인데 뭐 이런 게 있다. 자율주행 햅틱 관련하면 얘랑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동원하나텍은 뭐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하고 햅틱 뭐 이런 거랑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 오늘 이번 주에 좋았네. 한번 제대로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동차를 보면 사실 현대차에서 5천억 규모의 그 자사주를 산다고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도 별 반응이 없네. 어딨나. 그리고 뭐 현대차 요즘에 신차 나온 거 보셨나요? 난 너무 이쁘던데. 그 뭐 사진이 있으면 뭐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아이오닉 뭐 세븐인가 뭔가 큰 것도 이쁘고. 자사주를 5천억을 산다라고 해도 계속 바닥에서 기죠. 오히려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수소하고 자동차 비중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음, 45% 정도 됩니다. 근데 자동차를 지금 다시 좀 더 5%를 더 실을까? 왜냐면 제가 지금 우주 쪽에랑 이 그린 쪽으로 조금 가 있는 게 있어서 그래봤자 뭐 5% 차이지만 현대차, 기아, 기아라면 현대 실적도 좋은데 기아가 특히 좋죠. 좀 부담 없이 좀 자동차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비스
얘가 참 정말 얘는 위로 올라갈 때도 힘들 거예요. 60% 매물 이걸 소화하면서 가려면. 하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보실 때는 현대기아차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위아 아마 올해 이 자동가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거에 몰빵되어 있는 분들 계세요. 뭐 대기업이니까 망하지 않겠지 하면서 여기 몰빵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 겁니다. 뭐 바닥 따지기가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이런 거 거래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이런 게 바닥 따지기다. 뭐 이런 게 좀 이제 거래가 좀 한번 터져 준다면 뭐야 이거 삐뚤어져 보여. 이런 게 좀 바닥 따지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자동차는 전체적으로 다 한국단자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기고 있고 SL이 그나마 조금 위에서 기는 거는 얘는 아마 그 뭐 고사양 차 때문에 좀 위에서 돌고 만도 맞아 만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실 대장은 만도죠. 얘가 뭐 에이다스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현대차의 뭐 1차 벤더 뭐 라이다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얘가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해 갖고 현대차 뭐 라이다 관련된 거를 개발을 해요. 3D로 구현하는 거. 그거를 이제 같이 하는 컨소시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MC넥스. 근데 얘는 그것 때문에 제가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물적 분할 얘기 나오니까 물적 분할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적 분할하는 거는 정말 욕하고 싶다. 현대 오토웨버는 뭐 자율주행하고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하면은 현대차고로 해서 현대 오토웨버가 주관을 해서 나갈 겁니다. 그 외에 뭐 현대 글로비스는 이제 얘도 진짜 완전히 바닥이구나. 5천억 정도를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지간히 바닥이고 답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세종공업도 바닥에서 잘 기고 있고요. 사실 요거를 좀 안 깼으면 좋았지만 뭐 거래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수소차나 뭐 수소 연료전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모멘텀 하나만 있으면 빵 뚫고 금방 올라갈 겁니다. 거래 실리면서. 그리고 뭐 3기 얘도 쭉 올라갔다가 빠져 있네. 뭐 성창 어쨌든 뭐 볼 것도 없네요 자동차는. 근데 홀딩. 하지만 요 위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다. 현대, 기아, 모비스. 뭐 자동차는 이렇게 짧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반도체가 이제 그 코스닥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다음 차례는 아마 자동차지 않을까. 자동차 보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갔었던 게 자율주행인데 오늘 자율주행이 세게 움직였으니까 수소로 뭐 현대차 그룹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비나텍이 안 빠져. 비나텍을 좀 사고 싶은데 많이 있어요. 근데 더 많이 사고 싶거든요. 얘는 얘랑 세종공업을 제가 그 수소로 갖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상하프론테크도 좋죠. 전체적으로 지금 수소는 빠지지도 않아요. 두산퓨어셀.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ETF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발전용 그리고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용으로 하는 그 연료전지 만드는 회사. 왜냐면 해외를 보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보자. 플러그 파워. 플러그 파워도 위에서 놀고 이제 블룸에너지. 블룸에너지도 위에서 놀고 뭐 조정은 받고 있지만 이 정도면은 블룸에너지도 괜찮다. 뭐 발라드 파워도 괜찮고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장은 플러그 파워입니다. 얘보다는 확실히 플러그 파워가 낫네요. 이 가격에서 안 떨어지네. 리비아는 뭔데 또 빠졌다가도 이 가격을 지키는구나. 어쨌든 수소 쪽은 우리나라도 그래도 조금 이제 비벼볼 만한데 아직 너무 바닥이다. EM 코리아 같은 경우는 수전의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그랬죠. 충전소 쪽으로.
유니크 같은 경우도 이 넥소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물론 그 스택 부품이 아니라 이 밸브 쪽이지만 뭐 그쪽 안에 들어가 있는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자. 일진아이솔루스도 아마 바닥에 있겠지? 역시 바닥에 있네요. 그러니까 넥소 밸류 체인 이 요소수 사태가 이 상용차 부분에 이 디젤차에 대한 그 염증을 느끼게 했죠. 결국은 상용차 부분으로 수소차가 좀 빨리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밸류 체인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보여주는 세종공업. 세종공업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게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비나텍하고 그 외에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두산 퓨얼셀도 부담 없이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얘는 수소 연료전지 쪽에서 뭐 전기차로 치면은 2차 전지로 치면 에코프로비엠급 뭐 다른 애들도 좋지만 그 위에 NK 말고 하나솔루션이 참 이게 에러죠 에러. 그러니까 제가 카페에 글을 썼어요. 하나솔루션하고 휴캠스는 손절했습니다. 휴캠스를 손절하고 얘네들을 조금씩 팔면서 유니캐스트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유니캐스트로 제가 한 2배 정도 수익 내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단가가 10,000원이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팔면 팔았다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소 이런 상황이고 삼강 M&T 같은 경우가 그 SK 에코플랜트에서 인수했죠. SK 에코플랜트가 저번에 코엑스 킨텍스 가서 보니까 얘네들이 수소 연료전지 그러니까 그린 수소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린 수소를 하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필요하잖아요. 이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오는 걸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해상 풍력, 태양광 이거지만 태양광은 우리나라하고 좀 떨어지니 해상 풍력 쪽으로 하나 인수한 것 같은데 CS 윈드는 덩어리가 너무 커서 제가 볼 때 삼강 M&T를 인수한 것 같아요. 삼강 M&T로 제가 휴캠스나 이런 애들을 팔고 넘어간 게 휴캠스로 팔고 이걸로 넘어갔고 메타버스를 팔아갖고 유니캐스트로 갔구나. 내가 지금 혀가 꼬여서 자 얘를 왜 샀냐라고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신고가 패턴이고 그리고 또 일단 뭐 대기업에서 인수한다고 무조건 올라가지 않아요. 예전에도 뭐 SM 코어라든지 뭐 여러 개를 로보스타 이런 거 다 대기업에서 인수했지만 올라가지 않았지만 얘는 이제 내년에 움직일 수 있는 테마군을 형성을 하는데 그 SK 에코플랜트 내가 직접 봤잖아요 가서.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신고가 넘어갔고 윗꼬리 땡기고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은 좀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 가격대가 좀 넘어서 안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나 봐서 이런 게 좀 안착하는 과정을 보고 요 밑으로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냄새 맡고 얘네들 연기금 애들이 좀 들어와서 좀 보고 있습니다. 얄밉네. 그리고 이제 윈드타워 1인 CS 윈드도 이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소형 원전이 잘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뭐 하나솔루션 아까 봤지만 이런 상황이고 OCI 같은 경우도 깝깝하죠. 이런 걸 좀 바닥 다지기라고 하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21선을 넘어서는 거 거래량을 싣고 넘어가는 걸 보셔야 되고 실적 대비 저평가인 게 OCI입니다. 하나솔루션도 뭐 저평가긴 하지만 OCI 정도는 아니거든요. 얘는 근데 자리가 좋다. 태양광 없는 분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수소하고 해상 풍력 쪽으로 보시고 태양광은 중국이 낫다. 그리고 또 뭐 있나? DMS. 유니스는 유니 들어간 애들 오늘 좋았으니까. 얘만 아니네. 얘는 아니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놀아야 되는지 알겠죠? 풍력에서는 삼각의 멘티, CS 윈드, 그리고 태양광은 그냥 뭐 정 볼 거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계단식 강승 이게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 태양광에서 내가 사고 싶지만 안 사지는 유닛 테스트를 한번 보세요. 안 빠지네. 안 빠져. 안 빠지네. 너무 좋은데 계단식? 이게 가장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 바닥에서 지금 한 25%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얘도 신고가 패턴이죠. 페로브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가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유닛 테스트 난리 나죠. 하나솔루션도 있지만 태양광을 본다면 유닛 테스트를 조정할 때 얘를 보시고 너무 많이 해서 지겹다 이제. 지에넌 에너지도 이게 실적이 나쁘게 나왔나? 뭐야? 얘가 실적이 나쁘게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구나. 휴캠크스 갖고 계신 분들 얘가 지금 사실 흐름이 조금 물론 이제 4분기에 매출이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거래가 없이 빠져 있는 상태라 시장의 거래량도 좀 적은 편이고요. 하지만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그 가격 반등이 있고 그리고 그거 매출에 대해서 잡힌다라고 하면 얘는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흐름이 얘가 좀 처지다 보니까 해상풍력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 외에 좀 전에 얘기한 애들이 움직여야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또 소형원전이 또 아까 무슨 한전기술 폭락했던데. 한전기술은 폭락해도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물론 고점에 이거를 만약에 여기에서 샀다? 도대체 무슨 깡으로 나 이런 거 사는지 모르겠네. 여기 넘어갔을 때나 여기 이럴 땐 사도 돼요. 이러면 괜찮죠. 근데 이 자리에서 사는 건 아니죠. 너무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매수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사신 분들은. 한전기술이 아까 무슨 뉴스가 나왔어. 뭐를 핵심 부서 해체설. 해체?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뭐 정치적인 이슈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주식 갖다가 정치 얘기하게 만들어? 엮여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만 정경유착 있는 것 같죠? 다른 나라 다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뭐 엄밀히 따지면 흐름이 추세가 살짝 꺾였지만 지금 그어놓은 요 선이 지지를 잘했습니다. 굳이 위로 하자면 그래서 뭐 굳이 이 상황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비중을 줄였다라고 하면 그건 잘하신 거예요. 여기서 줄였다라고 하면 뭐 우리 그 구독자분 중에 누가 하나 비중 줄였다고 했거든요. 잘한 겁니다. 그 외에 한전 KPS도 얘도 뭐 오른 거 없이 빠지고 잠깐만 보자. 기관은 연기금이 던졌네. 보자. 두산중공업은 연기금이 사고 있고 한전기술은 샀다 팔았다 한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저는 갖고 있는 건 전 홀딩이거든요. 좀 떨어지면 더 산다 생각하고 일단 얘네 세 개의 흐름을 본 다음에 밑에를 보시죠. 그래야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하고 신재생 그리고 소형 원전은 흐름이 애매하네. 일단 갖고 있는 거 홀딩하십시오. 자, 우리가 다음에 볼 거는 이게 뭐래? 내가 갖고 있는 게 잘 가네. 자, 오늘 좀 세게 올랐었던 게 기관 매수 IT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써놨지? 기관 이거 다 사는 거 아닌데? 자, 우리가 그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도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보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희가 갖고 있었던 아마 다 갖고 있을걸요? 우리 저기 구독자분들 제 지인은 이거 다 갖고 있어요. DBI텍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갖고 있었냐면 뭐 한 만 얼마에 샀는데 그냥 18,000원부터 제가 샀거든요. 물론 팔고 다시 사갖고 지금은 뭐 한 20% 조금 넘는 수익이지만 얘는 몇 번 사고 팔고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 사고 여기 팔고 여기서 팔고이 아니라 길게 올라가갖고 한번 조금 정리했다가 다시 비중 추가를 했고 제가 항상 삼성전자 얘기할 때
항상 저는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사느니 난 DB하이텍 사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DB하이텍이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와요. 뭐 현대차하고 뭐 차량용 뭐를 한다. 오늘도 아까 뉴스 보니까 그 뭐 GM이랑 포드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 회사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차량용 반도체겠죠. 그리고 또 뭐 자율주행 칩일 수도 있고요. 그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하고도 얘기했고 뭐 삼성전자에서 인수하는 만의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차라리 현대차 쪽하고 손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하고 손잡아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적도 보면 너무 좋죠. 요거 보시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내년 예상치론 이런 건데 예상치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도체 공급 부족 얘기 나올 거고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그냥 PER 10으로만 잡아도요. 여기서 50%예요. 50%면 나 10만 원 무조건 넘는다고 봐요. 얘가 전고점이 연봉으로 보면은 이 가격대거든요. 88,000원인가? 82,000원? 저 이거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DB하이텍은 계속 고 그리고 우리 EUV 관련주 SNS텍 얘도 고 요 두 개 각자 갖고 있잖아요. 칩셋 미디어도 물론 시스템 반도체 쪽에도 들어가고 하지만 저는 그거 이제 뭐 4차 산업 모든 관련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DB하이텍 괜찮고 하나모터리얼즈 얘도 좋잖아요. 얘는 예전에 매매했고 최근에는 안 갖고 있지만 신고가 뚫었습니다. 맞지? 뚫었네. 얘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DB하이텍이나 뭐 하나모터리얼즈 이런 애들 흐름 보면은 안 좋지만도 않아요. 리노공업 보면은 항상 재무제표의 교과서라고 하고 월봉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계속 올랐었던 거. 이게 저 처음에 주식했을 때 이 리노공업은 저평가 관련된 주식 책을 사면 거기에 소개되어 있던 회사가 리노공업이에요. 그때가 7,000원대였나? 15년 동안 30배가 올랐죠. 와.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의 파워고 이 리노공업 하면은 또 이제 재무제표의 교과서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써먹는 것처럼 보시면 연간으로 보면 이렇게 꾸준히 올랐죠. 꾸준히 올랐는데 거기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꺾이면은 진입장벽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경쟁자가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매출도 꾸준히 늘었지만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었고 이 영업이익률 여기를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더 올랐어요. 올해는 더 올라, 내년엔 더 올라. 야, 이거는 내가 갖고 있진 않지만 아름답다. 이런 회사는 고퍼 받아도 됩니다. 단순히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6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ER은 지금 30이지만 영업이익률이 40%인데 PER 40 받아도 된다고 봐요. 아까 하나모터리얼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실적 개선도 이렇게 많이 되지만 영업이익률도 보면은 이렇게 30%대까지 올라잖아요. 그럼 얘는 PER 30 받아도 돼요. 그럼 여기서 2배 받아도 된다고요. 영업이익률이 높을 경우만.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보면 어디 있니? 영업이익이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받쳐줘요. 그러니까 마진이 좋다.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위에서 보시고 굳이 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소부장 국산화 관련주인데 얘를 지금 요 가격대였잖아요. 10몇 프로 갔을 때 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슈퍼개미가 산 거예요. 1,400억. 걔 갖고 있었으면 지금 한 200억 벌었어요. 얘 보다가 이 NC 보면 얘는 왜 손절을 해갖고 쫄아서 팔았는데 팔고 나서 이렇게 오르잖아요. 얘는 참 흐름이 좋아. 갑자기 NC로 왜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뭐 후공정 관련 주식들 테스나도 지금 흐름 괜찮고요. 그리고 스크루버나 칠러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온도 제어 이런 거에 관련된 GST는 얘는 대장으로 올라가고 원래 2등주였는데 얘가 대장으로 올라가고 원래 대장주였던 유니셈 어디 갔니? 유니셈이 지금 차라리 좀 가격이 괜찮은 편인데 오늘 세게 올랐구나. 어제 내가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 하지만 이 매물이 있지만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얘는 거래가 좀 터져준 게 있어서 뚫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얘도 영업이익이 한 20%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니셈도 17%, 18%이 정도도 꽤 높은 거죠. 실적도 꾸준히 늘고 내년에도 늘고 2, 3, 4 영업이익률 거의 500억, 600억, 800억. 유니셈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뭐 FST 같은 경우도 그 EUV 펠리클 그 실리콘 카바이드 그걸로 하는 건데 FST도 지금 바닥 잘 다지고 있지만 위에 매물이 보이시죠? 위로 매물이 거의 90%가 쌓여 있습니다. 늦지만 갈 겁니다. 하지만 얘가 가려면 SNS텍이 먼저 치고 올라가 줘야 되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좋죠. 한미반도체는 영업이익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얘도 지금 보세요. 매물 뚫었잖아요. 그럼 이 위에까지는 충분히 거뜬히 갈 수 있습니다. 보자. 한미반도체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30%대.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여러분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있고 DNF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바닥에 있잖아요. 얘는 유니셈도 실적 좋게 나왔고요. 위에 있는 애들 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DNF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밑으로 빠졌지만 뭐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 뭐 공부해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이게 보면은 뭐 회사에 돈도 많아,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돼, 실적도 꾸준히 늘어줘. 얘 미세 패턴 관련 주식인데 하지만 순서에서는 처진다. 이 위에서 먼저 보시고 DB하이텍. 지금 DB하이텍 무서워서 살 수 있나? 난 어차피 많이 갖고 있으니까 DB하이텍, SNS텍, 하나머트리얼즈,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 리노공업 사셔도 되고 빠지면 테스나. 잠깐 삼성전자 한번 보자.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분들 고생하셨지만 조금 더 참아 보시면 얘 50%갈 때 DB하이텍은 2배 갑니다. 하이닉스 볼까? 하이닉스가 확실히 흐름이 더 좋구나. 그렇다라고 해도 저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좋고 빨리 공장을 확정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확실하게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다 좋다. 실적 안 좋다라고 한 거 아니라니까.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 공장 지면은 따라 붙는다니까요. 원익그룹도. 원익 IPS 한번 보자. 바닥에는 삼성전자랑 같이 있잖아요. 얘는. 그리고 연기금이 죽어라고 던지고 있는 원익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중장기로 본다면 얘네가 좋지만 탄력도에선 이전에 얘기한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랑 엮어서 메타버스를 보자. 메타버스 참 많이 올랐죠.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 내가 이틀 전에 팔았잖아요. 괜찮아. 그래도 뭐 이 가격 되면은 오히려 저는 좀 기다리면 지옥이 어떻게 됐나? 지옥? 뭐 제목부터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은 어쨌든 사람들 평가 보고 볼 건데 그게 만약에 조금 평이 안 좋다라고 하면 한번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 메타버스 볼 때 저는 그 S넷을 보겠어요. S넷 같은 경우는 홀로그램 관련주예요. 홀로그램 관련주면서 얘가 보면 삼성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이게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자회사가 또 인성정보야. 메타버스 안에서 헬스케어 한다라고 뉴스 나왔거든요. 메타버스 국내 최초 의료 교육 접목한 플랫폼을 접목시켰다. 인성정보가. 그 수요일 날 우리가 스터디를 하고 나서 그 뭐 얘기하다 보니까 스마트 헬스케어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은 헬스케어가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뭐 4차 산업 안에 들어가서 메타버스 안에서도 분명히 이게 구현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흐름이 좋잖아요. 얘가 가야 비트컴퓨터가 따라가고 유비케어가 따라가고 인피니티가 간다라고 그랬잖아요. 대장은 인성정보죠. 인성정보는 또 S넷의 자회사. 그러면 삼성하고 연결고리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수요일날 끝나고 가면서 손바닥에 오지연이 그때 핸드폰이 깨져서 야, 종목 두 개만 적어줘 해서 제가 그래서 NC소프트, 인성정보 이렇게 써줘서 갔거든요. 흐름이 좋습니다. 인성정보 괜찮다. 왜냐면은 그 외에 뭐 덱스터라든지 덱스터는 많이 빠졌구나. 많이 빠져도 이거야. 5일선을 많이 덱스터 갖고 계신 분들은 이 5일선을 이탈하면은 매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위주익도 한번 보자. 위주익도 이 5일선 아직 안 깼잖아요. 이 빨간 5일선 얘를 타고 가는 거이 급등주인데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냥 과감하게 이익 실현하고 자동차하고 반도체를 보시는 게 나아요. 자동차는 아직 시작 안 했고 반도체는 발동이 걸렸다. 그리고 갖고 있는 건 뭐 흐름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메타버스에서 수익 안 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못 판 한컴 MDS도 오늘 얘는 또 자율주행하고 있어서 또 갔어요. 고점을 넘어갔죠. 원일이가 이제 다음 주에 경기인데 기쁜 마음으로 갔다 올 수 있겠네. 얘는 제가 팔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메타버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사물 인터넷, 뭐 자율주행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없는 게 좀 아쉽지. 그 외에 뭐 클라우드 관련은 파이어링크, 선익 시스템이 안 빠지는 거는 OLED 쪽이 지금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 거는 아마 그 LG 이노텍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XR 기기 뭐 이런 거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뭐 LCD 쓰겠어요, LED 쓰겠어요, OLED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OLED 증착 장비, 뭐 소형 OLED 증착 장비 독보적인 1위다라고 얘기해서 예전에 메타버스의 대장주였죠. 그 시절, 요 시절. 근데 지금도 흐름이 괜찮은 게 얘뿐만이 아니라 그 덕산그룹이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가 아까 500억짜리 전환사채 발행한다고 해서 좀, 야, 그래도 이렇게 세. 다 뚫었네. 그러니까 OLED 쪽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뭐 지금 사라는 거 아니에요? 관심 있게 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APS 홀딩스라고 있어요. 여기가 그 XR, IR 그 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요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홀딩스, 그러니까 뭐 지주회사 격인데 넥스틴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어제 팔았단 말이죠. 200억 정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얘가 예전에 뭐를 했었던 회사냐면은 그 IR 글라스 있잖아요. IR 글라스. 이거 뭐 이제 뭐 2023년인가 4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만들고 있었던 회사예요. APS 홀딩스가. 그리고 그, 그 증착 장비에 대해서 독점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게 메타버스를 구현해내기 위한 이라고 하는데 뉴스를 봐야 되니까 뉴스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APS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전에도 흐름이 되게 좋았었던 재무제표 보면 얘는 별로입니다. 근데 신사업으로 뭐 IR 글라스나 이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IR용 아까도 말했던 고해상도, 고위도 요거에 대해서 그 OLED 기술 개발 IR용으로 그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이 APS 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라리 이쪽으로 그리고 또 애플이 샘플 요청을 했어요. VR 기기 샘플 요청을 한 게 APS 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OLED 쪽으로 다 뭐 코세스도 저희가 매매했었던 종목이고요. 코세스 뭐 덕산그룹 다 좋잖아요. 근데 좀 많이 떠 있으니까 차라리 그 메타버스 뭐 VR, IR 기기로 특화되어 있는 APS 홀딩스가 자리가 좋습니다. 여기는 코세스구나. 코세스도 좀 좋네.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하지? 얘는 좀 괜찮네. 뭐 S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자, S넷이 흐름이 지금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위로 매물도 없고 위로 한 50%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6G 얘기가 안 나올까요? 저 나올 것 같은데. 하이브 갖고 계신 우리 파바트님, 얘는 조정 받는다고 해도요 받쳐주는 게 많은 애기 때문에 조정 받아도 얘는 안 파시는 게 나아요. 팔고 언제 반등할 줄 알고. 얘는 뭐 VFX랑 다릅니다. 하이브는 실질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의 최고의 수혜주는 하이브입니다. MP, MP도 흐름이 좋구나.
맥스트. 맥스트도 사실 여기서 좀 아쉬운데 일단은 뭐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죠. 계속 가면은 좋지만 뭐 계속 가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조정을 주면서 좀 가주는 게 좋고요. 맥스트가 내가 그러고 보니까 내셔널 플라스틱이 얘네 지분 갖고 있는지 몰랐네. 예전에 우리 아빠가 일했었던 데 아닌가? 여기는 안 써 있는데 박재환.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기기 만드는 에이트원 그리고 이렌텍 갖고 계신 분도 하나 계시는데 이렌텍은 이렌텍이 예전에 뭐가 들었었냐면 우리가 핸드폰 이렇게 막 부풀어 올랐었던 거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 부풀로 안에 핸드폰 넣었다 뺐다 그 충전기 그거 보면 가끔 꺼내서 보면 이렌텍 거랑 두 개였는데 이렌텍이 그때 아마 부풀어서 터졌나 해서 이렌텍 써 있는 거 갖고 오면 바꿔준다고 했었던 충전기 만들 때 회사의 배터리팩.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배터리팩을 하고 그 ESS용 배터리팩도 하고 전자기기 안에 그러니까 전자담배 안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그 뭐야 바이크 전기 오토바이용 배터리도 이렌텍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VR 기기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건데 굳이 얘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이제는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에스코넥이었나? 에스코넥도 이 VR 기기로 예전에 올라갔어요. 메타버스 관련주 이전에 VR, IR 관련주 했을 때 에스코넥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그 이거 끼는 거 그거 케이스 만든다고 그래서 굳이 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에 가끔 몰리는데 왜지? 좀 궁금하네. 그 외에 뭐 알체라 흐름은 다 좋습니다. 흐름은 좋지만 한번 좀 끊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메타 휴먼 관련주인 이스트 소프트만 저는 갖고 있다. 그리고 솔트룩스도 있고 솔트룩스도 자리는 부담이 없습니다. 사라는 거 아니고요. 뭐 이런 게 있다. 인공지능 한번 보죠. 메타버스 나온 김에. 바이브 컴퍼니는 카카오 쪽이죠. 디지털 트윈하고 연관. 세네. 로보스타도 움직이나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고 로봇 관련주 그냥 겸사겸사 보는 거예요. 로보티즈가 아마 실적이 아마 조금 3분기 흑자 전환했다라는 이유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이 마고이 가면 있는데 막 그놈의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딥노이드 우리 시아 남편하고 산 딥노이드 매물을 좀 잘 소화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인공지능 의료 플랫폼 같은 경우 라온피플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나와주고 있고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대부분 괜찮네. 라이프 시멘틱스 얘도 그 메타버스랑 관련해서 헬스케어 인공지능 플랫폼을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한다라고는 다 하는구나. 그 인공지능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네. SPG 같은 경우도 로봇 감속기 그리고 우리 그 구독자분이 하나 갖고 계신 아진엑스텍 모션 제어기. 근데 모션 제어기는 아까 하이비전 시스템도 하고요. 얘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는 보이시죠? 매물 소화 중이다. 하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전망을 되게 좋게 보셨죠,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좋게 보셨는지 한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티로보틱스도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고 라운테크 한번 볼까? 위로 매물도 없고 부담이 없고 시가총액도 싸고 얘가 하고 있는 게 이 제조업용 로봇 그러니까 반도체 설비에 들어가는 로봇 있잖아요. 그 진공 그 티로보틱스 예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거 관련 회사인데 실적 개선이 됐다라고 하기엔 아직 작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뭐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가 가면은 얘가 또 따라갈 수 있다. 자, 다음은 제노코 한번 보겠습니다. 김 선배님 이거 다 팔았나? 다 팔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노코는 사실 무상증자 이슈도 있고 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몇몇 지인분들에게 이거 어떡하냐.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섭다.
거래도 많이 터졌고 저는 그 아마 카페에 썼을걸요? 한 20% 정도, 10% 20% 정도 판다라고 해서 저는 오늘 딱 20%까지 팔아놨습니다. 왜냐면 수익률이 지금 140%예요. 제노코가. 그런데 보면은 뭐 이게 뭐 중요하진 않죠. 그냥 한번 재미로 보는 거죠. 연기 근무하지 관심 가질 그전 회사는 아니니까. 뭐 라운테크고 이거. 제노코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저는 이제 20% 수익 실현했지만 무상증자 한번 받아보려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이 올라갔었던 거는 그 천궁 때문에 올라갔죠. 이야, 대박이다. 부럽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항공 관련 주식이 전부 다 이 방산주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노코도 방산주예요. 근데 LIG 넥스원만 저렇게 올랐고 그 제노코를 정리하면서 하나 시스템을 좀 더 담았습니다. 얘도 사실은 좀 갈 때가 됐는데 움직여주지 않아요. 결국은 지금 제일 센 게 제노코고 LIG 넥스원은 사실 좀 운이 좋은 경우고 하나 에어로도 살짝 올라온 것 같은데 다행인 건 21선을 넘었다. 그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 제가 좀 부담 없다. 이렇게 관측이성 만드는 회사인데 통신이성이 물론 좋지만 그 저궤도위성 쏠 때 무조건 통신위성만 쏘는 게 아니라 관측위성도 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했을 거고요. 세트레가이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고 그래서 좀 더 빠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라서 그래요. 예전에 이미 여기서 M&A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쓴 게 없으신 분들은 이걸 사라. 제노코하고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좋지만 인텔리안테크는 왜냐면 이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8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그 저궤도위성 쏠 때 하나 시스템이 3천억인가 투자한 원앱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저궤도위성을 쏘면 저궤도위성은 여러 개를 쓰면서 지구 자전축과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쏩니다. 그러면 이제 안테나가 많이 필요한데 원웹에 납품하는 그 위성 안테나는 인텔리언테크가 독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더 생기긴 하겠지만 인텔리언테크가 독점이고 그리고 원웹에서 이제 계속해서 통신위성, 저궤도위성을 쏜다라고 하면 이 안테나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10만 원, 11만 원, 14만 원까지 나온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 그 해상 뭐야 그거 배 이런 거에도 결국은 안테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통신위성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마 위성 안테나일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제노코가 없으신 분들은 인텔리안테크가 부담이 없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제가 좀 답답한 그게 있어서 민간으로 좀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다 자리를 잡아줘야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애들이 좀 올라오죠. 그럼 여기서 정해졌죠. 뭐 흐름상 그 거래량이 적어서 제노코가 대장이지만 실제로 대장은 인텔리안테크가 좀 더 좋고요. 인텔리안테크는 이미 신고가 영역에서 놀고 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 하나 에어로와 하나 시스템 이쪽이 아마 수급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연기금에서 다 던진 거 이제 조금씩 사기 시작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연기금이 다 던졌죠. 이 가격을 폭락시킨 게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금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 수많은 물량들. LIG 넥스원은 이제 올리니까 팔기 시작했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보시면 연기금의 흐름이 제가 연기금으로 빠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며칠째야? 11월 4일 그 전부터 계속 팔았었거든요. 11월 3일 보자. 아예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다 패대기를 쳐버렸네요. 여기서부터 패대기를 치고 어제부터 다시 사요. 뭔 의미가 있지? 이렇게 다 던지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연기금의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빠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주워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견뎌보시고, 우주항공은 저는 뭐 굳이 지금 파실 필요가 없어요. 제노코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다 보니까 우주항공의 비중이 좀 많이 15%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하나 시스템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10% 안에서도 코스피 7, 코스닥 3인데 탄력이 이쪽이 3이 붙는다라고 하면 7에 있는 거를 조금 한 10% 20% 정리해서 실어요. 올라가. 그럼 여기에서 수익 나는 거를 팔아갖고 다시 얘로 사면은 물량 확보되고 수익은 수익대로 커지고, 제가 수요일날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지현이 화장실 갔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주행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이제 탄력이 붙을 것 같다. 그럼 현대모비스 같은 덩치 큰 애들, 걔네들은 막 10% 20%씩 올라와서 못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올라갈 수 있도록 현대모비스에서 좀 빼와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서 올라간 다음에 수익 나.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팔아갖고 현대모비스 물량 채워놓고 매량을 오히려 늘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포트를 키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 하나로만 보더라도 제가 했었던 게 하나 시스템이 당연히 많지만 제노코가 비중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지금 수익률이 140%니까. 그러면은 20% 정리해서 팔아도 얘도 많지만 요걸로 하나 시스템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신고가 시작이니까. 신고가도 아니구나. 얘는 최고치 넘으려면 9만 원 넘어야 돼요. 근데 그 이상 저는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번 끊고 갈 거다라고 하면 9만 원의 저항을 확인한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굳이 지금 와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얘네들이 좀 움직여줘야. AP성 같은 애들도 지금 바닥에서 좀 기고 있죠. AP성이 뭐가 하나 있었는데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떻게 하는 줄 아셨죠? 포트 운영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지금 뭐 기아차랑 작은 거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럼 자동차가 탄력이 좋아지면서 올라갈 때 뭐 기아차가 막 몇 프로씩 막 7, 8%씩 뽑으면서 그 기관 외국인이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그때 작은 회사들의 흐름 좋아지면은 얘 쪽으로 살짝 옮겨오면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 삼성전자를 계속 막 한 100% 갖고 있어. 근데 뭐 DB하이텍은 뭐 같으니까 그거 말고 그 위에 뭐 부품단이나 이런 뭐 소재주나 이런 애들,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얘네들이 좀 세게 올라갈 것 같으면 삼성전자에서 한 반 팔아서 얘 먼저 수익 내면서 조금씩 삼성전자 더 담고 이런 식으로 포트를 비중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 다 팔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거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결국은 포트를 비중을 들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꼭 해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대북주 한번 보겠습니다. 대북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팔지 말으라고 했죠. 저도 안 팔고 있습니다. 신원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수익이 좋아요. 물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뭐 박스권을 그리면서 나갈 것 같고, 신원이 근데 실적이 괜찮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딨냐. 예, 실적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 늘었고, 매출액도 22% 늘었고, 순이익도 5% 늘었고, 그러니까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아난티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 수혜주는 사실 이런 애를 사셔야 돼요. 뭐 강원랜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막 이런 도박 관련 주식, 뭐 토비스 이런 거는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대표이사가 너무 쓰레기 같은 회사는 저는 사주질 않아요. 그리고 기업 문화가 너무 이게 좀 친일해서 온 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알려진 거는 사지 않습니다. 아난티는 쌈바닥 찍고 가겠는데? 아난티는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 정치적으로 그 보이콧도 있지만 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 하면서 뭔가 풀어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율이 밀린다면서요, 민주당이. 그 맞는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강력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거는 남북 평화 모드입니다. 그 외에 얘네 둘이 가줘야 현대 엘리베이가 움직이고요. 현대 엘리베이 갖고 계셔서 좀 빠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일리베이를 갖고 있었는데 빠졌다라고 하면은 한 5%에서 10% 정도 빠진 거거든요. 많이 빠진 거 아닙니다. 다른 주식에 비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일리베이를 갖고 있어서 힘들다. 대북주. 근데 난 대북주를 갖고 갈 거다라고 하면 현대일리베이보다는 탄력적으로 아난티가 더 좋죠. 그러면은 종목 교체를 하셔야 돼요. 이럴 때 바닥에서 종목 교체하는 건 돼요. 근데 그 전에 아난티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아난티가 이렇게 막 요런 상황에 현대일리베이는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대북주를 2개 갖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뛰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어떤 게 상승 탄력이 높은지 결정됐잖아요. 그럼 현대일리베이 비중을 살짝 줄이면서 아난티 비중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아난티도 지금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현대일리베이는 요 밑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 정배열인 상황이고 현대일리베이는 역배열인 상황이죠. 그럼 위로 올라갈 때 저항이 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속도에서 현대일리베이가 높겠나요? 아난티가 높겠나요? 당연히 아난티죠. 그렇다고 하면 아난티가 요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현대일리베이 사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 같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아난티를 사셔야죠. 신원을 사시든지. 하지만 둘 다 괜찮다. 근데 아난티 현대화성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그러니까 우주는 계속해서 뭐 포트 변경을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렸고 이런 대북주도 포트를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시고 바이오는 그냥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헬스케어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 정보를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인성 정보 거래가 좀 더 터져준다면 한번 메타버스랑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인성 정보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계속 얘기했었던 포트에 대해서 다 한번 달아본 것 같고 어떤 흐름인지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저희 카페가 지금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제 카페 멤버에 여기에 많이 몰려있다. 친구들이 많다. 누님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근데 어린 친구가 있어요. 너무 귀해요. 이분들 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분들은 여기는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여기는 참 귀합니다. 이분들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카페가 좀 건강하게 잘 나가려면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형님들 계시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뭐 누님들, 친구들, 동생들 좋은데 여기 이렇게 좀 조카 같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으면서 카페가 좀 골고루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남자의 비율이 높고 그러니까 우리 멤버가 다 남자라 좀 칙칙하고 제가 봐도 우리는 좀 칙칙한 편입니다. 좀 세련된 느낌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700몇 명이 봐주신다? 너무 감사하죠.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땐 안 들어오고 싶은 느낌이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도 되게 감사드리고 라이브에도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뭐 이 영상보다도 먼저 나가겠지만 내일도 또 스터디 2기를 하고 그 끝나고 라이브를 합니다. 라이브 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이제 주식에 대한 고민도 얘기해 보고 삶도 좀 나눠보고 또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 시간이 아마 내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나가니까 어제 얘기한 걸로 되겠네. 자 이번 주도 이렇게 주식 흐름을 돌아봤고 다음 주에 자율주행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사실 내년을 보고 간 건데 이렇게 갑자기 떠서 저도 사실 좀 당황스러운데 모트릭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으시고 한 번에 다 갈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애플에서 좀 앞당기긴 했어도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흐름을 보고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제발 3,000에서 안착을 하고 3,050을 넘고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과 기쁘게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앞으로 다가올 한 주도 저희와 함께 공부해 주시고 많은 글 올려주시고 같은 고민을 나눠보시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